안녕하세요.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오늘 왠지 그냥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성탄절 기념 또 써야겠다, 이거. 야, 내 필기를 안 하면 뭐 말이 잘 안 나와요. 성탄절 기념 이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깔끔해 보이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좀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동안 너무 지저분하게 다녔어요. 한 분이 전화로 문의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소장님, 저는 뭐 이론적 배경 쓰는데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이 여러분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이 많아요. 온갖 걸 다 설명해야 되거든.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뭐 이론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뭐 현황 같은 것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에다가 서론에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또 선행연구 요거를 또 설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선행연구가 아무래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 연구 필요성을 끌어내는 논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 놓칠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학위 논문에서 보통 쓰다 보면 한 3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50페이지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학회 논문 같으면 논문을 한 두 편은 썼겠다. 두 편이 뭐야? 한 세 편은 썼겠네. 학회 논문 같으면 이 양으로만 따지면 말이죠. 그런데 요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한 장, 이론적 배경이라는 2장, 주로 2장이 많이 쓰니까 한 장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지. 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 내용들 그냥 뭐 단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다 인용문 아니겠어요? 그죠? 요 안에 뭐 내가 뭐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용문이라서 요거 출처를 내가 만약에 놓치게 되면 바로 표절, 률에 포함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또 이거 뺏겼니 안 뺏겼니 뭐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다. 골치 아파. 그래서 이론적 배경 이거 어떻게 좀 잘 적는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뭐 한 몇 시간 떠들어야 좀 이해가 될까 말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죠. 이 실시간 스트리밍 강좌를 통해서 수업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다. 멤버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 여기 어디 갔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론적 배경 요령이 1월 11일하고 13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할 거단 말이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멤버십 가입 여기 버튼 누르시면 이게 이제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강의죠. 뭐 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론적 배경 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미리 올라와져 있는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질적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은데 제가 한마디로 이론적 배경 이거 어떻게 쓰냐면 질적 연구 하듯이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질적 연구 하듯이 쓰시면 돼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질적 연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느낌이 빡 올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질적 연구 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질적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터뷰한 거를 만약에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텍스트로.
그러면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전사라고 하죠. 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만든 내용을 보면 이 안에는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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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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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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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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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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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용문 이제 인용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용문이라는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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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B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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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C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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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D가 뭐라 뭐라 그랬다. E가 뭐라 뭐라 그랬다. 또는 A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B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C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D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E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또는 A의 자료를 보면 뭐라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B의 자료를 보면 뭐라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C의 자료를 보면 뭐라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론적 배경을 쓰기 위해서는 인용문이 필요한데 이 인용문 소재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료? 네, 재료들하고 질적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수집한 인터뷰 전사 자료의 재료하고 물론 내용은 다르지. 내용은 다른데 이 두 개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적 연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범주화의 작업이죠. 범주화. 범주화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적 연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주화의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 재료를 범주화 시킬 때 우리가 그 질적 연구 5대 기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내러티브, 근거이론, 현상학 그 안에도 뭐 누구의 기법 쫙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 어디 있습니까? 질적연구 특강 2월 8일, 10일, 그 다음에 15일, 17일 이렇게 4일에 걸쳐 가지고 질적연구 특강 할 텐데 요때 이 이야기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법에 따라서 범주화를 시킬 때 요 과정이 범주화를 시킬 때의 요 일련의 과정이 그 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범주화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용문을 똑같은 인터뷰 자료다 생각하고 얘를 이제 범주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주화. 자, 범주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가 결국에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이 카테고리가 제일 작은 카테고리부터 큰 카테고리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 배경에 담기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론적 배경을 쓰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 그 내용 그 자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평생 양적 연구만 했다. 일평생 양적 연구만 했다. 통계 분석만 했다. 나는 숫자하고 데이터만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적 연구의 그 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철학적이고 그 질적 연구 안에 그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이론적 배경을 쓸 때 좀 고생 꽤나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질적 연구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로지 그냥 양적 연구를 안 해보고 질적 연구만 평생 하셨던 분들은 이 양적 연구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카테고리의 승부거든요. 카테고리. 예? 그리고 치밀한 분석. 요거의 승부거든. 그러니까 질적 연구만 하신 분들은 또 이론적 배경 쓸 때 헷갈리는 거지. 카테고리를 잘 못 나눠요. 내 의미 파악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백하게 탁탁 끊고 이걸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같이 양적, 질적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서 두 개 다 강의가 가능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양적 연구의 특징, 장점하고 질적 연구의 특징, 장점을 둘
다 알죠. 물론 단점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장점만 섞어가지고 논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자신만의 엑기스 요령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질적 연구 하듯이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마도 제 예상컨대 한 90%는 맞을 건데 이 이론적 논문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요. 뭐 교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논문 많이 쓰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론적 배경 잘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본인이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쓰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짓말 아니라 본인이 아마 하고 있는 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바로 질적 연구 방식일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거든. 내가 능숙함이 생길 때 나의 요령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다른 사람 요령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만큼은 정말 질적 연구하듯이 그렇게 쓰는 게 결국에는 정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질적 연구하듯이 이론적 배경 쓰세요. 이거는 요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FM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 배경 쓰는데 뭐 간단치는 않죠. 물론 이제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도 교수님이 또 심사위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학식이 좀 깊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이랬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심사위원도 심사위원 나름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아무리 내가 잘 써가도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빠꾸, 무조건 리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입맛 맞추는 게 정말 학위 논문 과정에서는 사람을 지치게 하죠.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거나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유튜브에서 뭐 10분, 20분 해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월달, 2월달에 많은 강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또 이런 강좌들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다른 학교에 다니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그냥 학교 하나 더 다니자. 그냥 학교 가자. 논문 쓰는 학교 가자. 논준모 대학원. 우리 유튜브 멤버십을 저는 논준모 대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수업도 하면서 부담 없이 우리는 성적 같은 거 안 매기잖아. 그냥 모여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시험을 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성적이 안 되면은 뭐 진급을 못 합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논문 쓰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전화 주신 분은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물론 답이 안 되겠지. 이게 짧은 영상 가지고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1월 달에 하는 그 스트리밍 강좌뿐만 아니라 이제 멤버십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조금 궁금증과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